네, 화제의 뉴스 김한규 변호사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기사에서 저희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이 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 대마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담배 형태로 피는 것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LA를 포함해서 미국 11개 주는 이제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약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탕, 젤리 형태의 마약류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젤리나 사탕 같은 것도 있다고 처음 알았는데요. 액상대마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SK그룹 3세가 투약했던 것도 액상대마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액상대마는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하고 비슷합니다. 카트리지를 기기에 껴서 필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제 상당히 편리하고 일반인이 볼 때 마약인지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을 비롯한 국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된 SK 3세 또는 연예인들, 최근에 재판받는 분들 대부분이 액상대마 형태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선호 씨가 이 대마를 직접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걸릴 것이 뻔히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직접 가지고 왔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 마약류를 아주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고 또한 단순 투약에 비해서 밀수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는 아주 중죄입니다. 이제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밀수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네. 아마 본인이 이제 유명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본인이 신분이 알리지 않아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변종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세관을 무사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뜻 이해는 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어제 계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 씨를 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다가 언론 등 많은 곳에서 아무래도 조금 특혜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이 씨가 어제 저녁 스스로 찾아와서 구속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된 건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초범이란 이유로 일단 석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선호 씨는 이제 스스로 구속을 시켜달라고 이제 찾아간 건데 이 둘 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은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판단했는데 그 판단 자체를 이틀 만에 이제 번복을 한 것이고요. 네. 이선호 씨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밀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재판을 네. 받다 1심이 선고되면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CJ 이선호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어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얘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기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바보예요? 최민수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봤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게 작년 9월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주장은 최 씨가 보복운전을 했다. 이게 시초인데 이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피해자는 최민수 씨가 갑자기 본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최민수 씨 차를 들이받게 됐다. 네. 그리고 최민수 씨가 욕설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수 협박과 특수 재물 손괴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여기서 특수라는 건 운행 중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특수가 붙으면 아무래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 협박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뭐 다시는 연예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최민수 씨도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최민수 씨 주장은 좀 다르잖아요. 앞서 보셨듯이 피해자 도주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민수 씨는 상대방이 먼저 접촉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를 잡기 위해서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한 거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응대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보니 먼저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본인이 이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